공장 마을에 소리가 없는 붕괴가 몰려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24시간 기계의 소리가 완성되지 않았던 카동성상이나 세교성, 그 향상의 문은 지금은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사무소 임대에 낸다는 희미한 종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말 공업단지를 걷는 사람의 그림자는 없고 노동자들의 활기찬 식당은 자랑스럽고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지였던 시전 하이테크 기업의 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는 공질 있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상하이의 화려한 화카에서는 고급 레스토랑과 의류점이 조용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중국 전도로 업종이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이 차례차례로 활도를 정지하는 도산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것은 중국 전토를 다루는 기업의 연쇄 도산과 그로 인해 활력을 잃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모델 자체가 제도적인 한계를 맞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용한 분개의 시작입니다. 왜 이처럼 대규모 도산의 비가 중국 전반에 동시에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당국은 바이러스의 봉쇄라는 명목으로 1년을 통째로 봉쇄하는 강한 수단을 취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심장부였던 상하이의 락다운은 국내외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정책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생명선 공급망을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상이나 효소성의 항구는 기능 부전에 빠져 컨테이너는 대류하고 부품은 닿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수출 기업이 서구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계약은 쉽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이 너무 높은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베트남과 인도로 고급적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미 생각병을 앓고 있던 중국 경제에 대한 마지막 푸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잠자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문제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수년간 토지 재정이라는 왜곡 시스템에 의존해왔습니다. 토지의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고가로 매각하고 이익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외관의 경제 성장을 연출해왔습니다. 이 거품을 지탱해온 부동산 시장이 당국의 산선이라는 엄격한 지식으로 인해 붕괴했을 때 지방정부는 일제히 재원을 잃었습니다. 특히 내륙부의 기습과 우는성,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유자병대의 채무가 폭발하고 그 총액은 1000조엔을 넘는다고 합니다. 기종성 당국은 2023년 공공연히 우리에게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구제를 요구하는 위례의 생명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을 잃은 지방정부는 예정된 공공사업을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는가? 정부의 일을 수주하고 있던 수만사의 중소건설업자나 관련 기업이 일제히 자금 급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금융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부동산기와 지방채무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을 앞두고 은행은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은행은 국영기업에는 대출을 계속해도 가장 고용을 만들어왔을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완전히 중단한 것입니다. 제로 코로나에서 체력을 빼앗겨 공급망을 세우고 은행으로부터의 자금도 동결된다. 중국의 민간기업은 말 그대로 지면 상태에 빠졌습니다. 파산은 더 이상 불가피한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파산비의 정체입니다. 혼돈성씨, 한때 전세계 전자기기를 생산하고 있던 이 마을에서 한 중견 공장이 2024년 가을 갑자기 폐쇄되었습니다. 여기서 20년간 일해온 왕 50대 남성, 그는 내륙의 가나성 출신의 농민입니다. 공장의 경영자는 직원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어느 밤 모든 기계와 금전을 꺼내 도망했습니다. C를 포함한 수백 명의 노동자는 마지막 3개월분의 급여 약 30만엔을 받을 수 없는 채로 상해 방출되었다. 그는 말한다. 20년간 청춘의 모든 것을 이 공장에 바쳤다. 그러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도시에 호적이 없는 그는 출업보험도 사회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비조차 갖지 못하고 동관역 앞에서 일고용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은 없습니다.
그의 활기는 멈춘 기계의 소리와 함께 완전히 잃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이전의 엘리트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의 중간 중국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 장소에서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 의 작업처럼 태어났습니다. 시 28세 여성. 그녀는 중국 톱클래스 대학원을 졸업하고 몇 년 전에 동료와 함께 AI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중국의 기술로 세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IT 산업에 대한 조임과 급속한 경기 침체로 인해 벤처 캐피털의 자금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단락을 일으켜 2024년 말에 도산했습니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기술로 패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정치에 살해당한 것이다. 그녀는 지금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안정을 요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경쟁률은 수천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때 빛을 잃고 조용한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붕괴는 중간층의 꿈도 직격하고 있습니다. 천인사 베인에 인접한 이 대도시는 심각한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지방 채무의 위기에 동시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장씨, 38세의 남성. 그는 중견 무역회사의 경영자로 일했으며 천인사 외부에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중간 동료들이 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그의 회사는 수출의 급감으로 도산, 그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더 나쁘게도 그가 구입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구매 시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남아있는 모기지 금액이 현재 자산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부정적인 자산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가족을 기르기 위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 소득에서는 고액의 주택저금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의 꿈은 가치를 잃은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산의 비는 지역 경제의 생태계 자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륙보의 시선성채도. 이곳은 한때 내막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의 어두운 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첸씨, 50대 여성. 그녀는 단지 하카에서 20년 이상에 걸쳐 작은 희구점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항상 활기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여행 중복되는 영업정지로 그녀는 저축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다액의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2023년 록다운이 해제되어도 사람들의 지갑의 끈은 단단하고 객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무실에 왕이 도산이라 구조정으로 공질이 되어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2024년 여름 애착 있는 가게를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게의 셔터를 내리면서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20년간은 조용한 절망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기업의 사슬파산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는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확대입니다. 공식 발표조차도 16세에서 24세의 젊은이들의 출업률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대학의 전문가 팀에 의한 조사에서는 실질적인 출업률이 40% 이상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순간에 사회로부터 거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중국 전토에서 사회 불안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동성과 꽃성에서는 급여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의한 소규모 강의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인이나 부간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모기지의 상환에 막힌 중간층에 의한 대출의 상한 정지 운동이 수면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심입니다. 2022년 가나가와 현의 복수의 치수임 은행에서 수십만 명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예금 봉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은행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정한 유자를 하고 그 부침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금을 되찾으려고 모인 사람들에 대해 당국은 그들의 건강 행동을 일방적으로 빨강으로 바꾸어 이동의 자유를 빼앗아 더욱 시위자들을 백중당당한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민에게 은행조차 안전하지 않다,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지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공포를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침묵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그들은 소비를 완전히 멈추고 약간의 현금을 터스 예금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나선에 빠져 그것이 추가 도산을 초래하는 출구 없는 악순환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경제적인 제3차에 대해 어떤 손을 치고 있는가는 경제구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철저한 강화입니다. 당국은 경제 불만이 정치적 체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파산이나 실업과 같은 부정적인 말은 인터넷상에서 엄격하게 검열, 임금 지급에 항의하는 노동자는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분자로서 구속됩니다. 중국 전방에 둘러싸인 수억 대의 감시 카메라와 AI에 의한 얼굴 인증 시스템, 그리고 사회 신용 시스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이제 경제적 고통에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콜 공기는 경제의 차가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국의 감시에 의해 누구나가 목소리를 높일 수 없게 된 이 사회 전체의 살아있는 침묵 그 자체입니다. 이 도산의 비가 중국 사회에서 씻어내고 있는 것, 그것은 기업의 자산이나 개인의 저축만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손실은 중국 국민이 지난 40년간 국가와 공산당에 대해 안고 온 신뢰 그 자체입니다. 한때 바다나 베이징에서 미래를 본 관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희생하기 위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의 암묵이었다.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깨졌습니다. 지배 관권이 그들의 직업을 빼앗고 그들의 자산을 지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봉쇄했습니다. 사망을 잃은 사회에서는 활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거나 심지어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잃어 사람들이 단지 숨을 멈추게 하여 사는 사회, 그야말로 활기를 잃은 중국의 붕괴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의 고동은 지금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이 다시 싹트는 기조는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코멘트 필드에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